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12월 2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S&P 500 26%, 나스닥 28%, 다우 19%, 올 한 해 오름세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사이버 먼데이의 판매 신기록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매 업체들이 틱톡으로 몰린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좀 알아보고요. 주식 거래소가 24시간을 여는 시대가 올 것인지 주목되고 있고요. 인텔하고 스텔란티스 CEO가 사임했습니다. CEO가 사임함에 따라서 한 회사는 주가가 폭락하고 한 회사는 주가가 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선물이 월요일 소폭 하락하면서 2024년 마지막 달 거래를 신중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S&P 500은 26%, 나스닥 종합지수는 28% 상승했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19%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한편 지난 11월 달만 조금 보면은요. 2024년 들어와서 다우와 S&P 500이 가장 우수한 달로 기록된 게 지난 11월이었습니다. 다우와 S&P 500는 각각 7.5%, 5.7% 상승하며 선거 이후 랠리의 혜택을 수혜를 받았고요. 두 지수 모두 지난주 금요일 단축거래 세션에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1월에는 중소형주도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세제 감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러셀 2000 지수는 한 달 동안 10% 이상 급등하며 올해 최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S&P 500가 소폭 상승하면서 12월 거래를 새로운 기록으로 시작했고요. 투자자들이 11월의 대규모 상승세에 이어 추가적인 주식 매수를 모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은 0.2% 상승하며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9% 상승하며 장중 신기록을 세웠고 반면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4만 5천 선을 잠시 넘긴 후에 조금 좀 떨어졌어요. 0.3% 하락을 했는데요. 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에도 몇 차례 4만 5천 선을 터치한 바 있습니다. 인텔의 주가는 CEO 팻 겔싱어가 4년간의 부진한 실적을 끝으로 퇴임한다는 소식에 3%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투자 의견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되면서 3% 올랐고요. 투자 의견 상향이 주요 배경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CEO 간의 긴밀한 관계가 지목됐습니다. 자, 한편 AI 서버 제조업체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특별위원회가 위법 행위 증거가 없다. 재무제표는 실질적으로 정확하다고 발표한 후 19% 급등했습니다. 자, 12월을 보면 전통적으로 12월 달은 주식시장이 긍정적인 달로 평가가 되는데, 근데 2024년 말까지는 시장이 좁은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우상향은 하겠지만 급격히 상승하진 않을 거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친기업 행정부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주가에 반영한 상태다. 자, 이제 필요한 것은 트윗이 아니라 정책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한편 오늘 아침에 발표된 경제 지표에 따르면 11월 미 제조업 부문이 개선은 되었지만 여전히 수축 국면에 머물렀고 또 이 데이터는 오는 금요일 발표될 예정인 11월 고용 보고서에 앞서 공개된 것이고요. 12월을 맞이한 투자자들은 연말 소비 데이터,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결정, 비정학적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이 연말까지 추가 상승을 이끌지 혹은 조정을 유발할지를 주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입니다. 사이버 먼데이가 어도비 애널리스틱스에 따르면은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판매가 전자제품, 의류, 다양한 품목에 대한 대규모 할인 덕분에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올해 사이버 먼데이에 132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2023년 행사 대비 61억 달러, 즉 6.1% 증가한 수치입니다. 어도비는 전자제품이 30% 할인될 것으로 예상했고 장난감은 26%, 의류와 TV 23%, 컴퓨터도 22%를 할인하는 등 큰 폭의 할인이 있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번에 기록적인 매출 전망은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의 108억 달러 매출과 추수감사절의 61억 달러 매출의 뒤를 이은 것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2%, 8.8% 증가했습니다. 사이버 먼데이 동안에는 매분당 약 1,570만 달러가 소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수감사절부터 시작된 할인폭이 기대치를 뛰어넘으며 사이버 먼데이는 사실상 올 시즌 최고의 거래를 원하는 쇼핑객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어도비 디지털 인사이트의 수석 분석가는 전했습니다. 틱톡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틱톡 자체가 이미 광고 강자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틱톡 샵을 통해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수익원을 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판매자들은요, 낮은 수수료하고 틱톡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파격적인 제품 할인 혜택에 이끌려서 틱톡 샵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틱톡은 아마존에서 인재를 영입하며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매 업체와 브랜드들은 오는 1월 19일로 예정된 잠재적인 미국 내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틱톡 샵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거의 24시간 운영되는 주식 거래소가 곧 등장하지 않을까, 등장할 전망이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년에 출범 예정인 이 24X 내셔널 익스체인지가요. 평일 오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물론 동부 표준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후 일요일 오후 8시부터 금요일 오후 7시까지 하루 1시간의 중단 시간을 제외하고 연속 거래를 제공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군요. 그야말로 시애틀에 잠 못 드는 밤이 아니라 이 주식하시는 분들이 잠 못 드는 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초창기 거래 창구를 실현하려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여러 규제 장벽을 넘어야 한다고 거래소 측은 발표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거래 시간 확대가 현실화된다면은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거래 기회와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두 회사의 CEO가 물러났는데 조금 반응이 다릅니다. 우선 판매 부진한 스텔란티스 CEO 사임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 스텔란티스는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 그룹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 FCA와 푸저 SA, PSA 그룹의 합병을 통해 탄생했는데요. 본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하고 있고 합병으로 인해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대기업입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이게 이런 차를 본 적이 없는데 하실 수 있는데 주요 자동차는 이렇습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 푸조, 시트로엥, 집, 램, 알파 로메오, 마세라티, 오펠, 다치 이게 다 모두 스텔란티스 그룹입니다. 자, 이 스텔란티스의 최고 경영자 카를로스 타바레스가 갑작스럽게 사임하면서 스텔란티스 주가가 밀라노에서 9%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스텔란티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이게 STLA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예탁 증서도 동부 표준 시간으로 이미 7%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타바레스 CEO는 회사의 미래에 대한 견해가 이사회와 일부 주주들과 달랐기 때문에 일찍 떠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제프리스의 분석가들은 타바레스의 이탈은 그룹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리더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에 왼쪽에 보이는 인텔의 최고 경영자 팻 겔싱어가 부진한 실적으로 사임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사임 소식에 인텔 주가가 개장 초에 3% 올랐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인텔은 회사 최고 재무 책임자인 데이비스 진스너와 제품 그룹 CEO인 미셸 존스턴 홀트하우스가 후임 CEO를 찾는 동안에 임시 공동 CEO로 활동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2021년에 인텔의 회복을 위해 영입된 팻 겔싱어는 인텔의 부흥을 이끌기 위해 영입됐지만 올해 인텔의 실적 부진이 가속화되면서 퇴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임한 동안 인텔 주가가 61%나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잃은 것이죠. 끝으로 추수감사절 박스오피스 신기록 경신한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박스오피스가 지난 5일간 약 4억 2천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영화 역사상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가장 뛰어난 성과로 이를 가능케 한 주역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모아나2 왼쪽 위입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위키드 그리고 글래디에이터 2였습니다. 디즈니의 모아나2는 개봉 기간 동안 예상을 2배 이상 웃도는 흥행 성적을 올렸고요. 위키드는 개봉 초반부터 놀라운 성과를 이어가며 박스오피스에서 역대 브로드웨이 영화 각색장 중 최고 수익작으로 등극했습니다. 이번 기록은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영화 관람 문화와 강력한 라인업 덕분에 이룰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시고요. 이상으로 오늘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